자, 한 주의 중간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 여러분의 재무 고민을 해결해 주실 두 분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동키 여러분의 고민을 면밀히 살피는 천리안 박태훈입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양심적인 재무설계사 올해로 20년 차 베테랑 이홍준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내용을 살펴볼 예정인가요? 네, 이번 달은요. 4월에 있을 보험료 인상과 그 이슈로 인해서 무척이나 정신없는 한 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뉴스에서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보험료는 오른다고 하고 또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보험은 오르기 전에 가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러 가지 고민들로 혼란스러운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실 텐데요. 네. 새로운 보험 가입뿐만 아니라 보험 리모델링에서도 이 상품은 없어진다 또는 오르기 전에 빠르게 손보자 하면서 소비자의 판단력이 많이 흐려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보험을 재정비하시거나 추가적인 보험을 가입하실 때 고려해야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미 말씀을 해주시긴 했어요. 4월에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상품의 변화가 좀 있을 거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은 고객의 입장,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이번 달에 많은 걸 결정해야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맞아요. 제가 지난주 주말에 상담을 다녀왔거든요. 네. 오전 10시에 가정 방문했다가 밤 10시에 상담이 끝났습니다. 고생했어요. 네, 맞아요. 좀 많이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12시간. 앉아있다가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엉덩이뼈에 쥐나셨을 것 같아. 네, 맞습니다. 이렇게 오래 상담을 했던 이유는 상담자분이 얼마 전에 주변의 권유로 보험 점검을 받았던 가정이었어요. 남편분께서 저희 돈키호테 방송을 청취하시고 전문가에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자 해서 신청을 하셨는데요. 상담이 끝나니까 아내분께서 바로 전화를 어딘가로 거시는 거예요. 언니, 지금 바로 보험 증서 들고 빨리 와. 그렇게 언니분 상담이 이어졌고요. 끝날 때쯤 되니까 오빠네, 동생네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어머나. 그러니까 네. 이게 내가 한번 받아보고 나니까 어머 이 사람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뭔가가 달랐다라는 걸 느끼신 거지. 그러니까 네 가정이나 상담을 하시니까 12시간이 걸리신 거구나. 네, 맞습니다. 한 동네에 네 남매 모두 모여 살고 계셨는데 4월이 되기 전에 리모델링을 받아보고 싶으셔서 상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살펴보니까 네 가정 모두 수익과 자산 상황이 많이 달랐는데 네 남매 모두 같은 제안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 맞는 상담이 이루어졌다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가정이 다 뭔가 다른 상황이 있죠. 가정, 재산 상황도 다 다르셨을 테고 뭔가 각 가정에서 뭐 자녀들도 다 달랐을 거고 나이대도 다 달랐을 거고 저희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있잖아요. 각 가정마다 그 다른 상황에 맞게 꾸려져야 된다. 근데 이 부분을 놓치고 계셨다라는 거네요. 워낙에 보험 시장도 변하고 있고 각자의 상황도 달라지기 때문에 보험 점검을 다르게 받으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놓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늘 저희가 깨달으시라는 게 있죠.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에 대해서 정답은 다 다르다라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보험 점검도 꾸준히 우리 상황에 맞춰서 다르게 리모델링을 받아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항상 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리모델링이라는 게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 점검을 받아봐야 될까요? 글쎄, 보험 리모델링은요. 먼저 기존 보험 계약을 분석하고 조정해서 현재 내 필요와 상황에 맞게 최적화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효과적인 그 보험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네. 먼저 현재 보험 분석에서 가입한 보험의 보장 범위, 보장 금액, 보장 기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료 이 등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보장 범위, 네, 맞습니다. 보장 금액, 그리고 보장 기간, 보험료. 네. 그리고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보장은 없는지 살펴봐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처분했는데 운전자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보험료가 빠져나갈 수 있고요. 충분히 가입되어 있는 수술 특약과 2중, 3중으로 과도하게 가입되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증가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갱신형 특약 등 향후 보험료 상승 가능성이 있는 부분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40, 50대에 갱신형 위주의 보험들로 가입을 하게 된다면 노후에 보장은 필요하지만 소득은 줄어든 상황에서 증가한 보험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이죠. 제가 어제 차 처분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운전자 보험은요? 아직이요. 차 다시 안 사실 건가요? 사긴 살 건데 그럼 운전자 보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간에 해지하셨다가 다시 가입을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운전자 보험은 그달 내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1년치를 냈지만 그달 내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한 번에 내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해지하는 게 맞다. 네, 요즘 같은 경우에 20년 납, 20년으로 가기 때문에 미안해요. 네. 자동차 보험을 운전- 1년 네. 그러네.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요즘 나오는 운전자 보험은 20년 납, 20년 동안 보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입을 하는 기간 동안 뭐 만기가 100세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달 사용하시는 요금이라고 생각하셔서 네, 중간에 해지하셨다가 다시 가입하셔도 됩니다. 근데 내 차는 처분했지만 다른 차를 운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해당 사항은 돼요. 그러면은 운전자 보험은 그대로 갖고 있고. 네, 그러셔도 되죠. 자동차 보험은 해지하고. 네. 끝나고 일단 저 네. 상담 좀. 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내 상황이 바뀌잖아요. 내가 뭔가 상황이 변했을 때 이렇게 차를 처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건강 상태가 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의 재무 상황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면 내가 아이를 낳았을 수도 있어요. 결혼을 했을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합니다. 내가 돈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재무 상황이나 가정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했을 때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게 보험이라는 거죠. 그래야만 낭비되는 돈을 아낄 수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가 필요했던 건데 놓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리모델링 혹은 점검을 할 때 어떤 점을 또 고려해야 될까요? 앞에서 좋은 말씀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 그거 말고도 또 당연히 현재 상황과 미래에 대한 전망이 또 어떤지도 좀 고려를 해보는 게 좋아요. 예, 현재 건강 상태, 그다음에 가족 구성원,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서 정말 꼭 필요한 보장을 파악해야 되고요. 네. 미래 질병 위험이라든지 노후 대비, 자녀 교육 등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렇게 변화가 있을까 고려해서 보장을 좀 설계하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내가 내 건강 상태를 미리 예상해 본다. 뭐 자녀 교육에 대한 걸 이거 예상하는 거 쉽지가 않잖아요. 정말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전문가와 함께 예. 그렇죠. 전문가분들은 앞서 왜 우리 이용준 전문가 말씀하셨지만 이 분야의 20년 베테랑.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측이라는 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와 함께 고민해 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자, 보험 가입을 하고 리모델링 혹은 점검을 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낭비하지 않고 내가 필요한 돈들을 모으려면 전문가와 함께 고민하는 게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거, 그 필요성이 느껴지는 대목이 바로 두 분이 강조해 주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내가 리모델링을 했다.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이제 보험료를 좀 절감할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게 가장 여러분들 또 문제 되잖아요. 그죠? 그 가정 경제 상황이 예전 같지 않아서 보험료가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먼저 보험료 절감의 효과.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보험이라는 것도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좀 변화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장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예, 그게 있고 부족한 보장을 좀 추가하거나 보장 금액을 좀 높여서 위험에 대한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위험에 대한 대비를 좀 강화한다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말씀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동의하려고 했어요. 네. 게다가 변화하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죠. 아까 뭐 쭈디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 가령 결혼을 앞둔다거나 출산을 앞뒀다거나 그리고 이사를 하는 계획이 있으신 경우에 개인의 상황의 변화에 맞춰서 보험을 좀 조정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노후 대비해서 노후에 필요한 보장과 연금 등을 미리 준비해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요 얼마 전에 그런 경우를 봤어요. 친구가 저한테 연락을 해서 갑자기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갱신형이 있나 보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갱신형을 가입한 적이 한 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분 아는 분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갱신형이 3개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우리가
가입한 적 없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죠. 우리는 일반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어요. 내가 내 보험에 대해서 내가 가입한 거니까 내가 제일 잘 알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내 돈이 나가는 건데 내가 그런 것도 확인 안 했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 계약에 대해서는 갱신이 아니지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특약들 중에서 굉장히 비싸게 납입하는 게 갱신일 수 있어요. 그러면 진짜 갱신 주기가 다가왔을 때 어마어마한 금액이 확 오를 수 있거든요. 제 친구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정말 생각지 않은 곳에서 큰 금액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정말 필요한 곳에 돈을 쓰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서 혹시 낭비되는 건 없는지 그리고 내가 꼭 필요한 곳에서 돈을 쓰기 위해서 내 돈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보험 점검이라는 건 반드시 주기마다 해보셔야 돼요. 내가 정확히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두 분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찾아오신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이분은 어떤 사연을 가지고 두 분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오셨을까요? 이분의 이야기 귀 기울여 들어봐 주시죠. 저는 고양시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작년 겨울 저희 친정엄마가 소일거리를 하신다고 출근을 하시다가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직장 동료분들의 도움으로 빠르게 병원에 갈 수 있었는데 뇌경색증으로 진단받으셨고 왼쪽 반신이 마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가입된 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저희 아빠, 엄마, 그리고 남편, 저까지 거의 비슷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보험의 도움을 받지 못할까 봐 걱정이 돼서 보험 일을 하고 있는 저희 이모에게 리모델링도 받아보고 보험을 추가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보험료가 너무 버겁게 느껴지고 이러다가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희 집도 전문가님들 도움받아서 보장도 챙기고 노후도 챙길 수 있을지 이렇게 사연을 남겨봅니다. 자, 오늘 사연 주신 분은요. 작년 겨울에 친정어머님이 출근을 하시다가 쓰러지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진짜 날 추울 때는 어르신들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게다가 어머님이 가입하신 보험에서 보장을 못 받으셨어요. 가족들 모두가 친정어머님과 똑같이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너무 걱정되실 것 같은데 아니 왜 보장을 못 받으신 거예요? 주디 잠깐만. 네. 방금 사연에서 네. 사연자분이 진단명 말씀하셨죠? 네. 기억하세요? 뇌경색? 맞습니다. 그죠? 예. 그 친정 어머니께서 가입하신 보험 가입은요. 정말 아쉽게도 보장이 가장 협소한 뇌출혈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좀 짚고 넘어갈게요. 그 뇌에 관련된 질병 코드는 영문자 그 I로 시작되는데 네. 보장의 범위가 가장 넓은 뇌혈관 질환의 진단비가요. I60서부터 I69번까지 69까지 한 10개를 수용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보장의 범위가 조금 적은 게 뇌졸중이 됩니다. 뇌졸중은 I60에서부터 I65까지 6개에 대한 보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보장의 범위가 가장 협소한 바로 뇌출혈은 I60서부터 I62, I62까지 3가지만 보장해 줍니다. 그런데 이 뇌경색증은 이 3가지 말씀드린 뇌출혈 질병 코드들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장을 못 받게 됩니다. 네, 친정 어머니께서 병원에서 눈을 뜨셨을 때는 중환자실이었어요. 그리고 왼쪽이 마비가 와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중환자실에 머무르는 동안은 가족 면회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간병인들이 환자를 살피게 되는데 그죠. 2주 정도 흐른 후부터 조금씩 재활 훈련 운동을 하고 계시고 현재는 일반 병동으로 옮기셔서 재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어머님의 치료 비용이 많이 나가는데 막상 보험의 혜택은 못 받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연자분께서는 보험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이후부터 가족 보험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이분 같은 경우에 왜 보험을 무리해서 많이 가입하셨는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는 어머니께서 보험의 보장을 못 받다 보니까 가족분들이 보험을 이것저것 막 가입을 하시게 된 상황이었던 거죠. 지금은 근데 보험료가 부담이 되다 보니 정리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신 거고 두 분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상황 설명을 조금 더 들어볼게요.
네, 그 사연자분 수입 그 부부 두 분 합쳐서 보니까 한 달에 한 590만 원 됐고요. 고정 지출이 한 대출금이 62만 원, 네. 보험료가 152만 원, 저축이 한 250만 원 정도였어요. 네.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 126만 원으로 공과금 그다음에 다른 생활비 다 사용해야 되는데 모자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게다가 추가적인 보험 가입으로 이 보험료가 75만 원이나 늘어나면서 이렇게 버거워지게 된 겁니다. 와, 네. 어마어마하네요. 응. 사연자분이 45세이신데 이분들이 상당히 빨리 결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따님들이 소위 말하는 엄친딸입니다. 장녀가 벌써 23살이에요. 20살 때부터 일을 했고요. 둘째 딸은 작년에 명문대를 가면서 전액 장학금으로 이야, 다니고 있습니다. 게다가 용돈도 알아서 벌어서 쓴다고 합니다. 똑똑하다. 네, 너무 기특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둘째가 대학에 들어간 이후부터 부부가 작년부터 저축을 하게 됐는데 자녀분들이 손을 벌리지 않을 테니 매월 250만 원 이상씩은 노후 준비를 위해 꼭 저축해 주기를 요청했다고 해요. 자녀들이 진짜 대견하네요. 네. 두 분의 생활비가 128만 원 정도, 그죠? 6만 원. 126만 원. 네. 126만 원 정도인데 여기에 보험까지 추가를 하자니까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보험 가입 내역을 좀 볼까요? 네,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 남편분의 보험을 살펴보니까 이 종신보험이 25만 원, 실손보험이 2만 원, 간병보험 5만 원, 그래서 종합보험이 두 건이 있었는데요. 각각 14만 원, 11만 원. 그다음에 운전자 보험이 3만 원. 총 6건으로 한 60만 원이 가입돼 있었어요. 아내분은 종신보험 22만 원에 의료실비보험 3만 원, 간병보험 5만 원, 그다음에 종합보험이 두 건이 있었는데 각 7만 원과 5만 원. 진짜 많이 네, 가입했다. 마지막으로 운전자 보험이 3만 원으로 이분 역시 총 6건으로 한 45만 원 정도가 가입됐었습니다. 그리고 큰 따님은 종신보험 12만 원과 실손보험 만 원, 종합보험 두 건 각각 5만 원, 6만 원, 총 4건에 24만 원이었고요. 네. 둘째 역시 종신보험 11만 원, 실손의료비 만 원, 종합보험 두 건에 5만 원, 6만 원, 총 4건에 23만 원이었습니다. 진짜 금액도 금액이고 가입도 엄청 많이 하셨네요. 맞아요. 필요하다 그러면 다 네. 가입하신 것 같아요. 그 가족분 중에서 누군가 아프고 거기에 보장이 안 되는 보험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 건 한 건 가입하다 보니까 이 전부 다 필요한 것 같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늘어났는데 이렇게까지 비용 부담이 이렇게까지 클 줄은 정말 몰랐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보험부터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먼저 이 종신보험은 자녀들이 모두 지금 성장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망보험의 필요성이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진단 범위의 보장 범위가 협소했고 보장 범위도 그리 크지 않았고 만기 역시 좀 짧았어요. 그래서 정리를 좀 고려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가입된 간병보험은 좀 불필요한 특약들이 있어서 추가된 보험을 제외하고 3만 원대로 조정해 드렸고요. 운전자 보험 너무 비싸요. 그래서 만 원대로 조정해 드렸습니다. 네. 네, 종합보험 두 건은 보장이 좀 분산돼 있어갖고 한 건으로 해드렸는데 기존에 보니까 모두 30년 납인 보험료인데 그래서 이거 지금 어떻게 할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입이 존재하는 기간 내에 납입을 끝낼 수 있도록 20년 납으로 변경을 좀 해드렸고 남편분은 실손보험, 간병보험, 종합보험, 운전자보험 모두에서 22만 원으로 했고요. 한 38만 원 줄일 수 있었습니다. 네, 아내분도 마찬가지로 19만 원으로 한 26만 원 줄일 수 있었고 자녀들은 각각 10만 원으로 해서 14만 원, 13만 원 줄여서 총 25만 원 정도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이 낭비가 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전문가들의 손을 거치며 이렇게 금액이 줄어들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모든 분들, 그만큼이 낭비가 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었거나 범위가 보장되는 범위가 좁아. 그러니까 나중에 어딘가가 아파서 병원에 가더라도 이 부분은 더 아파야지 보장받을 수 있는데 그럼 더 아픈 다음에 우리가 병원에 가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픈 병원 갑니다. 근데 더 아파야지 병원 가야 돼. 그래야만 보장받을 수 있어. 라는 거를 굳이 우리가 보험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더 넓게 보장을 가져가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싸요. 당연히 그걸로 가져가야죠.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한 게 이렇게 금액이 적어집니다.
그럼 당연히 이걸로 가져가야죠. 그렇게 해서 낭비되는 곳을 이렇게 막아주시는 겁니다. 자, 보장은 보장대로 챙기고 납입 기간도 줄였어요. 30년 동안 돈을 내야 되는데 20년 동안 내도록 줄였습니다. 보험료가 확실히 줄었죠. 자, 4인 가족의 보험료 총 얼마가 줄었는지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152만 원에서 61만 원으로 변경을 했거든요. 반 이상이? 네, 그래서 91만 원을 줄였어요. 네. 그러면 현금 흐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수입이 590만 원에서 고정지출 보험료 61만 원, 그리고 대출금 62만 원, 그리고 저축 250만 원. 그래서 생활비가 현저하게 부족했던 부분이 217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해지환급금이 5천만 원 정도 생성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은 대출금이 62만 원씩 나가고 있었잖아요. 그죠. 이게 뭐였냐면 집 담보 대출이었어요. 7천만 원 정도 남아 있어서 현금 작년에 저축하던 거 있죠. 작년부터 2,500만 원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2천만 원 그리고 해지환급금 5천만 원 더해서 대출을 모두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고정지출 62만 원이 또 줄게 되겠죠. 그러네요. 그러면 생활비가 279만 원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결혼 후부터 지금까지 너무 힘겹게 살아오셨다고 해요. 빚도 다 청산하고 저축도 이제부터는 300만 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부자가 된 것 같다고 하셔서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보험을 필요해서 많이 든 겁니다. 이 보험들 나쁜 보험이 아니에요. 다 좋은 보험입니다. 좋다고 해서 가입한 거고요. 누가 봐도 내용을 들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아프면 다치면 보장해주는 보험들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보험이죠. 근데 얘들이 나쁜 이유는 나한테 나쁘니까. 나한테 보장이 덜 되니까 나쁜 거예요. 보험 자체는 좋은 건데 나한테는 안 좋은 보험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분이 조정을 해주신 거고요. 그 조정만으로 굉장히 많은 게 해결이 됐습니다. 매달 생활비 여유로워졌죠. 거기서 정리정돈하면서 나온 해지환급금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그동안 대출 받던 거 그걸 정리했더니 여유 금액이 지금 얼마가 된 거예요? 300만 원? 와, 빚도 다 청산하고요. 저축도 매달 300만 원씩 할 수 있는 뭔가 그동안은 이렇게 쫓기듯 살았는데 이제는 여유가 풍족해졌습니다. 굉장히 좋네요. 보통 여유가 생기면 소비가 늘어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사연자분은 저축을 추가로 하겠다라는 결심도 하셨습니다. 노후를 위한 저축도 두 분이 팁을 좀 많이 주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이제 은행에 적금으로만 이렇게 모으고 계셨거든요. 네. 그런 순간에 이번 달에 단기납 종신보험을 또 권유받으셨다고 하네요. 누군가로부터. 그래서 이번 달까지만 판매가 되고 4월부터는 뭐 판매가 중지된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한 200 정도 가입을 할까 그 상황이었어요. 매진 임박 이러면 맞아요. 싶죠. 네. 그래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걸 갖다가 이제 그 5년 납입을 하고 10년이 되었을 때 해지환급금이 이제 124%가 된다고 설명을 들으셨나 봐요. 그럼 원금 1억 2천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10년이 됐을 때는 124%인 1억 4,880만 원 되는데 현재 45살이시니까 10년 후가 되면 이제 55세가 되잖아요. 그 노후까지는 보통 이제 그때부터 한 10년 정도 더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지를 하지 않고 다시 또 10년 더 놔두면은 원금의 140%인 1억 6,800만 원 됩니다. 그럼 그 금액을 찾아서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는 걸 제안을 받으셨던 거죠. 두 분이 제안하신 게 아니라 그런 제안을 받으신 상태라서 고민하고 계셨다라는 네, 거죠. 맞습니다. 20년인데 그럼 많이 불어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1억 6,800만 원이면 글쎄요. 노후자금으로 쓰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우선은 단기납 종신보험은 중장기적 상품으로 10년째에 찾는 것이 가장 유리해요. 그러니까 만약 20년 뒤에 연금으로 받고자 한다면 단기납 종신보험보다는 연금 상품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렇죠. 단기납 종신보험은 똑같은 단기납 종신보험을 제안받은 게 5년을 납입하고 그리고 5년을 거치한 10년째에 찾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10년 더 미뤘다가 찾게 되면은 아까 얼마라고 했죠? 1억 6,800만 원.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연금으로 납입을 한다면 65세가 될 때 연금 기준액은 2억
735만 원이 됩니다. 그럼 약 1억 원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럼 사망할 때까지 월 114만 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10년만 받아도 납입 원금 이상을 받게 되고요. 92세까지 받는다고 가정하면은 약 3배 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더 살아계시면 더 많이 받아갈 그렇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가정은 단기납 종신보험보다는 연금 상품이 맞았습니다. 그렇죠. 저축 가능한 3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은 비상자금 확보를 위해서 3년 동안 은행에 적금으로 준비를 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200만 원은 연금 상품으로 5년 납이 아닌 10년 납으로 연금액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납입 원금은 2억 4천만 원이 되지만 65세부터 연금 기준액이 얼마가 되는 줄 아세요? 얼마요? 4억 9,270만 원이 돼요. 그러면 약 5억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10년 납입하고 10년 정도 거치 한 65세부터는 월 211만 원 정도를 종신토록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단기납 종신보험 가입하신 분들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축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아셔야지. 종신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장성 보험이에요. 그런데 연금처럼, 그러니까 연금은 보장성 보험이 아니라 저축성이고 내 노후를 위해서 가져가는 보험이에요. 근데 이거를 저축처럼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메리트 때문에 마치 오해를 하고 저축성처럼 오해를 하고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이건 보장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드시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내 연금으로 가져갈 거면 그건 연금을 가입하셔야 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그 사연자분은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합치면은 이제 한 350만 원 정도 월에 받고요. 네. 이렇게 되면 노후의 연금 부분이 어느 정도 많이 해결됩니다. 맞아요. 그죠? 그리고 거주 문제와 노후 보장도 역시 해결해 드렸고요. 게다가 또 3년 뒤에는 비상자금 확보가 끝나면서 다시 또 100만 원씩 노후자금 또는 뭐 다른 비용으로 또 모아갈 수도 있어요. 그죠? 10년 뒤가 되면은 연금 납입도 끝나고. 그렇죠. 그 55세 되니까 추가적인 관리를 통해서 그 이후에도 다른 저축들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제가 상담을 마무리해 드렸습니다. 오늘 한 내용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포인트 짚어볼게요. 첫째. 리모델링을 할 때 보험료가 우리 가정 수입에 적절한지, 그리고 지나치게 중복된 건 없는지, 다수의 갱신보험은 없는지, 현재 경강 상태는 어떤지를 고려하자. 둘째. 기억하십시오. 연금을 목적으로 한다면은 단기납 종신보험보다는 연금보험이 유리하다. 네, 2가지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